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하동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목표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군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적 및 대안 제시로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진한 행정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찾고 문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공리정진과 군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하동군의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조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확인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 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없도록 각종 민원 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 추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의 보고와 위정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승철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동군수 하승철.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예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위정인 하승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철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과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우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하인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통, 변화, 활력, 국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은 물론 국민 복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소멸의 위기와 재정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본격적인 민선 8기 출발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민선 8기 군정과 제9대 하동군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국민의 바람이라는 무게를 함께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복지 정진을 위해 수레의 바퀴는 한쪽이 먼저 갈 수 없고 한쪽이 멈춰설 수도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하동을 위해 동반자로서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하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성원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LA 농수산 엑스포에 참가해서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하동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목적인 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조직 개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겸허히 수용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나은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1년도 우리 의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이 지적 말씀 또 지원 말씀을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챙겨가면서 우리 군정에 또 제가 지시할 건 지시하고 의논할 건 의논해가면서 그 뜻을 잘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례조회 때도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이 단순히 간섭이 아니라 정말 넓은 시각에서 꼭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니 성실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 것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부군수입니다. 이동진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성민아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심경보 경제도시국장입니다. 이종문 보건소장입니다. 최치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박영경 지역활력추진단장입니다. 강영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인선
행정과장입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입니다. 윤종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유광훈 민원과장입니다. 이정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추신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예, 윤성철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보성 수도사업과장입니다. 손성숙 시설체육과장입니다. 방이호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병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하승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임미숙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서미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건강정진과장입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입니다. 박영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최은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문호명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예,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근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단가소별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의회사무과, 지역활력추진단, 기획예산과, 행정과에 이어서 농산물 수출 확대 관계로 9월 20일부터 해외 출장이 있는 농산물 유통과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성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전직원은 의원님들을 더욱더 잘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담당주사 정두섭 계장입니다. 의사 담당주사 이종갑 계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자료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해당되는 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발전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1년 지역경제 분야 정책개발 연구 용역 및 주민복지 분야 정책개발 연구 용역 2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21년도에는 청사환경정비 1명, 의원 사무실 관리 및 행정보조 1명으로 총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무계약직의 경우 부속실 관리 및 자료관리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의원 사무실 관리 및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국제화협의, 의원국외협의는 국외 출장 미실시, 외빈 초청 협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행사 미개최, 기타 보상금은 사용미 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휴대용 방역기, 손소독제, 자가진단 키트 및 마스크 구입으로 작년과 올해 67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성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빠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4페이지에 예산 편성 후에 전년도 그 예산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있는 이 금액 외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집행잔액 반납으로 추경 때 다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이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미집행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21년도 그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해가지고 불용철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국외도 마찬가지고. 예. 21년도에 사유미 발생, 출석 정인 없으면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정인을 채택을 합니다. 이 정인들을 불렀을 때 저희들이 실비 보상금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어정 운영 공동 경비는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정 205-05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 금액의 한 5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800~900만 원. 그럼 이거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의원님들이 아니, 혹시나 지금도 거. 올해 거는 작년 12월까지 써야 되는 거고. 예. 제가 말씀한 거는 작년도 걸 말씀. 예, 작년 거는 저희들이 다 집행잔액 반납을 다 했습니다. 반납을 다 했죠. 예. 자, 그러면 위원장님, 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예. 의회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겠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며칠 전 본회의 때 우리 행정사무강사 일정표가 변동이 있었죠. 예. 유통가가 가듯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 가서 알았는데 우리 과장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아침에 알았대. 이게 무슨 우리 체계 라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가? 과장이 모르는 아침에 알았다는 게 이 본회의에 나와 있으면 자료에 그 우리 체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회가? 왜들 다 그리 해요? 정말 의회가 이 변하는 모습이 없어. 어디에 갔는지, 뭐 역행하는 건지, 뭐인가 실과소에서 연락이 오면은 가장한테 최초로 보고가 돼야 안 됩니까? 예. 가장도 아침에 왔다 보고, 본회의장에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가 위원을 잘 못쓰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신재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유통가가 이렇게 앞으로 오는 마지막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는 부분도 자기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의회 자료를 봤듯이 10일 전에 그럼 이 계획 자체가 그 전에 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충분히 자기들이 인지한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급격하게 다가와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유통가가 해외 출장을 간다면 해외 비행기 표를 며칠 전에 구입하셨습니까? 아마 사전에 아마 구입했을 거라 보는데. 그런데 이 전혀 이래갖고 체계가 의회가 시키다 참 우습네 우스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사람이 과장님이라 우리한테 해명 보고할 게 아니고 그런데 정리를 뭐 나도 하겠지만 본 의원도 과장님 확실히 정리해줘야 돼. 실과소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료라든지 이런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던 10일 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거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를 확실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명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22년도에 정책지원관 두 분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명을 정책 지원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냈고 면접을 했는데 뭐 적당한 적절한 어떻게 정책 지원관의 뭐 자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면접에서 전부 다 뽑히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채용하실 예정이죠? 일단 어떤 이게 방법으로? 예?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실 예정이시죠?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정책 지원관 자체가 반드시 임기제 7급이나 임기제 8급, 임기제 9급으로 뽑으라는 어떤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일반직으로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정책 지원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직으로 뽑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같이 이게 정책 지원관 자체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전체 큰 틀은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 소리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의회 사무과가 인사분리해서 독립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배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부 공무원처럼 보여요. 의회 사무과 공무원처럼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그분들이 의회에 있는 그 의원들을 보좌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연락되는 겁니다. 방금 정영섭 의원님 잠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거는 저쪽에 본청의 집행기관에 일반직을 뽑는 게 아니고 저희들 소속으로 처음부터 뽑아가 여기서 근무를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는 지금은 의회직렬이 없지만 의회직렬 개념으로 의회직원으로 뽑는 겁니다. 아니 거기 지침에 2년간 7급 상당 2년간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정책 지원관을 뽑는 종류가 일반 임기제가 있고 저희들이 일반직 경우가 있는데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총 5년간의 기간 중에서 첫 2년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적이나 실적을 봐가지고 3년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5년이 마치고 나면 또 판단을 해서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아예 의회 공무원으로 뽑는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정책 지원관이 진짜 정말 의원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산청을 면접관을 갔는데 진주나 이래 알아보니까 산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오신 분이 지방자치를 전공하신 박사님 2분, 그 다음에 대기업의 1분, 그 다음에 석사를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교수 관련된 교재 계신 분, 정말 부러울 정도의 자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자원이 들어왔지 않느냐. 제가 생각한 개인적으로는 하향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을 확실하게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뽑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이냐를 했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이제 최소한 우리 2023년도 보례산 이전에 좀 들어와서 도와주면 좋죠. 그럼 내년에 또 3번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일단은 정책 지원관에 다시 재공고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 듣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희들이 그 하동에서 찾는 게 아니고 공고 자체를 전국 공고를 냈습니다. 전국 공고를 냈는데도 사실 우리 본청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임기자를 뽑을 때 거의 하동 지역은 자원이 안 옵니다.
거의 예를 들어 지리산 생태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년간을 걸쳐가지고 자원을 거의 초빙하다시피 해도 겨우 얼똥말똥하거든요. 이 자체가 일반인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오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환경이라든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좋은 자원이 오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직도 한번 고려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삼청은 박사급이 와 있고 삼청은 하동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선진화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산청 자체가 진주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진주에 살고 있는 자원들이 거의 산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날도 보니까. 예. 아니 과장님 산청이나 하동이랑 비슷하지 그래요? 비슷하는데 사람들 생각하는 자체가 산청권은 진주권으로 더 많이 묻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뭐 어쨌든 그 정책 지원관을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신 듯이 좀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신중을 기하셔서 그 23년도 본 예산 심의 전에 들어왔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장님께서는 강희선 의원님이 요구하신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세부별 작성하여 2022년 9월 2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경 지역활력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력추진단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우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하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 그 담당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담당 권상철 주사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담당 박은진 주사입니다. 다음은 기능기촌 담당 고원영 주사입니다. 지역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그럼 그 지역활력추진단 소관 보고를 담장님, 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과 그 저희 단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손종인 의원님께서 인구정대 시책 획기적인 변화 필요 관련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 단이 새로 구성이 돼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 발전 및 활용 현황입니다. 먼저 그 하동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근 그 민선 8기 출범으로 추가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잠시 그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면담 연계 플랫폼 개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 택교세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동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군 전체 인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연말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월 명시 4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명시 사업으로 하동 청소년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휴업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기업세 3억 3천 이 부분이 명시가 돼서 현재 그 성남이 그 청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그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21년 사고 6월 사업은 인공지능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 용역 사업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대로 그 용역을 완료를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5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그 하동청년센터 그 리모델링 사업 중에 통신공사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이고 하도급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같은 사업 안에 전기공사 부분이 그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하도급은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그 기관제 및 공무직 고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공무직 1명이 기농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제는 그 사역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기농 그 주택 수리 지원 이 부분에 그 2명이 있는데 완료를 하고 정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악양하고 하게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기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 한 건 있는데 북천입니다. 이 부분도 그 완료를 하고 정상 활용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22년도 그 7페이지입니다. 올해 그 기농인 주택 수리 지원 이 부분이 그 현재 자료에는 그 2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건 그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농인 주택 건축 설계비 지원 이 부분도 그 3건 청와 마련하게 해서 그 내용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제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고 이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 그 2건 있습니다. 이게 악양 정량인데 이 부분도 그 완료를 하고 정상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기농 창업농 육성 지원 사업 이 부분도 한 건 진교에 있는데 지원하고 정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후 미집행 현황 사유입니다. 2021년도 작년도에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그 엑스포 행사 관련해서 코로나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잔액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게 그 예산액이 4,500인데 집행은 4,222만 8천원 하고, 도비 군비해서 277만 2천원 중에 도비 138만 6천원 반납을 했습니다. 총 그 건수는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청년 공간 조성 사업, 이 부분은 그 하동, 고전, 북천 3건인데, 이 부분도 완료를 하고, 예산 편성액은 6천만 원인데, 집행은 5,792만 원 하고, 도비 104만 원 반납을, 지난 자료에 보면은 8월 반납 예정으로 했는데, 8월 달에 그 반납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 당초 예산 편성액이 2억 원이고 집행이 1억 4,429만 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집행 잔액, 코로나로 인한 교육 미실시 부분 집행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2,333만 4천원, 집행은 개가 1,766만 7천원 해서 이 부분도 국비 169만 9천원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자 중에 정도 포기자가 한 명 있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은 9천만 원인데 집행은 8,610만 원 하고 국비 195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15팀 중에 한 팀이 중간에 포기를 함으로써 반납이 생긴 겁니다.
다음은 그 11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군수전략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청년 지역정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 구 선관위 건물 2층에 그 청년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그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할당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을 그 일정 부분 할당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고 청년정책위원회에는 50% 이상 구성을 하고 그 밖에 기타 위원회는 20% 이상 구성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그 위원회 총 86개 중에 그 가능한 부분 그 조사 그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마쳤고 이후에 위원회별로 가능한 부분을 그 자체 그 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 청년 결혼 장려금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지원입니다. 결혼 장려금 부분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은 그 올해 2회 추경 때 첫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금 그 하반기에 그 인구정대 시책 지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은 하반기에 대상자를 체크를 하고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농기촌 유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공약 내용, 세부 내용에 보면 도시민 유치, 홍보, 교육 지원, 안전 정착 지원, 주거 공간 확보, 지역 주민 융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매년 그 연간 100세대 정도 해서 5년간 500세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그 지원 시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및 운영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 또 그 하동군 인구정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2021년도에 각각 그 1회씩 개최를 하고 금년도에는 청년정책위원회는 2회, 인구정책 추진위원회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성위원은 현재 그 청년정책위원회는 4명, 인구정대 추진위원회는 그 5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 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잠깐 보고를 드린 대로 그 현재 그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그 민선 8기 출범으로 인해서 개선할 사항 등을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그 하동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그 올 연말까지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그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민간에서 공모 사업으로 그 행안부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것이고 그 매년 그 2억 원씩 3년간 그 6억 원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그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그 작년도에 청년센터 조성, 인공지능 면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 청년 꿈틀 프로그램에서 그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그 현재 그 구선관위 2층에 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기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또 그
국비, 도비, 군비에서 2억 원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했고, 올해 사업도 그 2억 원을 그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포함 그 읍면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청년공간 조성 사업으로 하동읍, 고전면, 북천면에 각각 그 2천만 원씩 재배정해서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5개물 활용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4건, 2026년도에는 그 6건 있는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 업무 추진 현황 및 2023년 공모 예정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그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업체와 직접 해서 선정한 사업인데 우리 군에 그 한 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연간 그 2억 원씩 3년간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페이지 기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그 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도 사업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2023년 그 계획에 지난 8월 달에 그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각종 국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결혼 장려 그 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그 잘 모르겠다 홍보를 해달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읍면 등을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의 시책도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각종 홍보비 지급 현황입니다. 올해 그 TV조선의 기농 성공의 조건 6차 산업의 경제학 분홍을 꿈꾸다 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 원 지원을 했고 우리 국내에 햇들농장이나 연우제당 열대 정글농장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 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동 청년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장소는 구선거관리위원회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여부세 5억, 군비 5억으로 총 10억이 진행되는 사업이고 주요 내용은 청년센터 조성, 인공지능 면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 청년 꿈틀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에는 작년 5월달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작년 9월달에 인공지능 면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청년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청년센터 공사는 작년 12월달에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면남 연계 플랫폼 개발은 올 6월달에 완료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이고 청년센터 공사 리모델링 사업은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맞선다방이라고 인공지능 면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을 완료를 하고 현재 맞선다방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45세, 지원 내용은 월 최대 15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연도별 지원 현황은 작년도에 31년에
22만 8천원. 올해 7월 달까지 그 지원한 내용이 그 17명에 1275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제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고 위치는 구 하동역사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 군비 15억 2천만원에서 5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 및 내용은 구역사 리모델링, 도그림 센터 신축, 첫걸음 농장 신설, 기타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생활 SOC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표 박스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8월 달에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실시 설계 등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하고 해서 경남도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서 또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인구정대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인구정대 시책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시책은 15개 시책인데 작년도에 총 10억 4,116만 5천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는 7월까지 6억 8,417만 2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 분야별 내역은 자료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감 현황입니다. 인구 증감 현황은 작년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43,449명인데 현재 2022년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은 42,927명, 감 522명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 현황입니다. 신생아는 작년도에 2021년도에 123명 출생을 했는데 올해 2022년 7월 현재 63명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대책 성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작년도에 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특별 교부세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인구 증대 시책 확대를 위해서 작년도에 지원 조례 개정을 해서 전입자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등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10개 했고 이 부분은 추가 자료에 있지만 뒤에 5개 사업이 행안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형 인구정책 로드맵 TF팀 구성 및 운영 여기서도 18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행안부 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등록자 의료군 실거주자 현황 이 부분은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접근 문제 등으로 현황 파악에 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실거주 대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관내 거주 직원들을 파악을 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문제로 이제 주택 문제나 자유교육, 자녀교육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임대 숙소를 추가로 확보를 하거나 양육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행정가에서 별도로 관내 거주자 등을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동군 출산 장려 시책 현황입니다.
작년도 올해 이래 보면은 뭐 출산 장려금 등 이렇게 쭉 세부 항목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총 9억 6,230만 원 지원이 됐고 올해 2022년도 올해 총 7개 사업에 10억 6,28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용은 자료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842명 5억 225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 2022년 7월 현재까지 총 10억 1086명에 3억 7,1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녀별로 지원 현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농기촌인 현황 및 지원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기농기촌인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892세대 1223명 그리고 올해 2022년도 2사분기까지는 344세대 4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농기촌인 유치활동 내역입니다. 유치활동 내역별로는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부분은 기농인 유치홍보 박람회 참가가 지뢰가 있었고 기농기촌 관련 교육생 현장학습 유치가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농홍보 운영 계속하고 있고 기농지원센터 지금 지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농기촌인 정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작년도에 기농기촌했던 892세대 1223명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세대별로 정착은 총 기농기촌에서 771세대, 전출은 121세대, 정착 세대는 비율로 보면 86.4% 정도 되겠습니다. 인원별로는 정착 인원이 1,059명, 전출 인원이 164명 해서 비율로 보면은 정착 인원이 한 86% 정도 되겠습니다. 전출자 사유분 현황을 보면은 총 75세대 97명인데 재정상 어려움이 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한 27%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농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7개 분야에 78명 보조자 부담에서 총 1억 6,5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총 8개 사업에 94명 1억 9,849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기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대상 인원은 작년도 사업 대상자 47명이고 분야는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3건, 안전정착 지원 13건, 영농정착 지원 25건,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등 6건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정상 활용이 45건으로 96% 정상 활용되고 있고 기타가 2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폭이 농업창업자원 사업폭이 1건, 주택 수리비 사업폭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으로 기농기촌 행복 1번지 살기 좋은 하동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분야별로 기농기촌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농기촌인 유치 및 정착으로 그 농촌 활력 정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민 유치 홍보나 교육 지원, 안정 정착 지원, 주거 공간 확보, 지역 주민 융화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가고 또 그 오늘 뭐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좋은 그 시책을 발굴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22년 그 추진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기농기촌 관련해서 총 그 13개 사업의 그 사업비는 그 12억 8,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 기농기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그 예산 확보, 또 기농기촌 정책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그 추가 자료 요구가 그 두 차례 있어서 그 제출했는데 추가 자료는 그 뭐 1차 자료는 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내역, 그리고 그 드림 스테이션 그 사업 내역, 그 다음에 마을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례, 지방 소멸 대형기금 투자 사업 내역, 뭐 인구정책 노동의 TF팀 구성 운영 현황, 기농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 인상 근거, 뭐 인턴 지원 현장 실습 예산 책정 근거 등 1차 자료를 제출하고, 2차 자료로 그 지난 10년간 그 하동인구 그 현황,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그 기농인 현황 등 별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 활력 추진단 소관 그 보고를 마치고 모쪼록 저희 부서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고 또 각 과별로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 과에서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그 정책이나 아이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적극 또 검토를 하고 지역 소멸과 지역 활력을 위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기농기촌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농기촌센터는 현재 이제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조직 개편으로 저희 그 별관으로 장소를 옮겼고 계속해서 뭐 바쁠 정도로 상담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기본적인 홍보를 하고 이제 그 지역 심리나 이런 데 간혹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그 맡고 아직 뭐 전체적인 그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제 청년 정책이나 인구 정책이나 기농기촌 이외에도 지역 활력을 위한 각종 그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비를 좀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제 지역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또 뭐 군도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 중에서 기농자들의 성공 사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농자 성공 사례는 뭐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TV조선에서 자료 보시면은 23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 홍보를 한 부분인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이제 출연자가 뭐 그 햇불농장, 또 연우제다, 열대정글농장, 뭐 지리산 열린기농학교, 봄날농장 이런 데 이제 녹차나 유제품 그다음에 뭐 체리, 애플, 망고 등 이제 이런 부분에 그 기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 성공 사례를 육가 원칙에 맞춰서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인원을 파악한다면 어려울 거고 최근 5년간 우리 하동군에서 정말 이분들 정도는 기농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20쪽 참조 한번 해주시죠. 청년 마을 만들기는 사실 제가 처음 들었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된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 최근에 이제 그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그 올해 5월 달에 아마 이제 선정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존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마 올해 이제 그 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업은 사실은 이제 자료가 제출하긴 했지만은 우리 이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제 그 응모자한테 직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올해 보면은 뭐 한 12군데 전국에 12군데 정도 선정이 되고 우리 경남에 하동 1건, 합천 1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된 곳을 충분하게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예, 강대선 의원입니다. 단장님, 지역활력추진단이 신설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가 그 새로 이제 조직이 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지금 저 인구 소멸 지역 전국적으로 보면 한 89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소멸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각종 그 분산이 되어 있던 그 시책들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그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구 소멸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많이 세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2021년도 우리나라 TFR, 즉, 학계 출산율과 작년과 올해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혹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작년도 출생자 수는 123명. 그건 하동군이죠, 그죠? 예. 뭐 전국 현황은 내용은 예. 사실 좀 예. 그러면 하동군 가임 여성 인구, 즉,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인구 중 그 미혼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별도로 지금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단장님,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 현황을 보면 미혼남녀 만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뭐 미혼남녀 데이트 비용으로 쓰겠다는 건지, 뭐 결혼 성사에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구정책 차원에서 쓰겠다는 건지 참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구정제 정책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로 봅니다. 그죠? 본연에 앞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은 인공지능, 즉 AI,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용이기 때문입니다. 혹 타 시군에서 뭐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요 사업은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서 한다기보다도 민간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그 지자체 한 9개 지자체 그 같이 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 이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근에서도 요 부분을 그 추가 자기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이제 요즘 결혼이 상당히 늦고 또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리 하니까 이런 이제 그 가상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만남을 주선을 하고 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뭐 출산율도 잡고 한데 뭐 좀
보탬이 되고자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원이 보기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과연 하동군 거주 미혼 남녀가 얼마나 참여할지 참 회의감이 듭니다. 보여주기시 이벤트 성적에 지나지 않는 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꼭 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 일 자체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참 어렵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인구 감소나 출생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행정사무 가도화 때 실적을 확인할 것입니다. 인구 소외를 막기 위한 진정성 대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 군의 깊이 있는 연구와 결단을 바라면서 보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가에 사명을 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많이 계시죠?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의원입니다. 행감자로 2페이지. 아까 다른 의원이 바르는 거에 제가 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 관련 현재 AI 맞선 다방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잠시만요. 예, 우리, 마스크 벗고, 우리 김민현 님도 마스크 벗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 시스템 개발해서 운영 7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접속돼 있는 회원 가입은 현재 한 252명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은 남자가 대다수고 한 214명, 여자가 한 38명으로 한 15% 정도, 요 정도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이거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제 배너가 이제 주소 사이트하고 배너가 어디쯤 있는지 이제 그거까지는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아직 못 해봤고요. 들어가 보려다가 저는 또 결혼을 한 사람이 돼서 이게 되는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 회원 가입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1시간이 넘어도 미팅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원 가입 후 혼인관계 증명서 업로드만 해도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겨우 업로드가 진행된 뒤에 나의 성향 분석을 해봤어요. 태도, 라이프 스타일, 또 성격, 사회적 관계 4가지 항목이 한 개 항목당 20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지 선답이 2개 있었습니다. 근데 겨우 그리 되면 40분을 해야 되고, 그 40분이 또 160분을 답해야 성향 분석이 끝납니다. 그걸 해보면요. 그 다음은 또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3단계 성격 항목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1시간이 또 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좋다, 싫다, 이런 극단적인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대세인 MBTI 검사도 48개 항목에 질문이 6단계로 되어 있는데, 검사 시간은 15분 내외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5분이면 끝납니다. 문제점을 좀 직접 확인하시고, 개선이나 보완할 수 있으면 잘 더듬어서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라는데, 제 생각에는 이 AI 맞선 다방 이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성향 분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지선답인데,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 같으면은, 이런 사람이
하다가 보면 화가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갖고 다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뭐 설문조사에 응답도 해보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면 짜증이 나고 뭐 안 되거든요. 뭐 방금 지적하신 내용 다시 체크를 해보고 또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보면 1인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그 다음 22년 현재 17명 지원받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관련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지출된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좀 작게 나오고요. 이 연말까지 10월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지원이 된다고요? 예. 이 사업을 배경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신청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뭐 체크를 그까지는 못했는데 한번 체크를 지금 도에 추진 중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갖고 신청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예. 도비 사업. 도에 보면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4월 25일 고시하고 5월 20일 날 재공고 고시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모집 공고를 예. 4월 25일 날 고시했는데 또 5월 20일 날 재공고를 고시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 어디 예.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 수를 김민혜님 페이지 수 몇 페이지인지.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봤거든요. 그 예. 공고를. 그러면 이게 재공고를 다시 고시했는데 그 이유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뭐 굳이 재공고보다도 이제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또 수시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모집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모집보다도 이제 우리가 시책 홍보를 하고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뭐 전세 자금이나 이런 부분 해당이 되면은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아까 결혼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분들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 대한 제 홍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 월세 지원했던 사업이 만족도가 좋습니까? 참여자들이. 이 부분은 뭐 만족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월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안 한다 하면 아마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중에서 알겠습니다. 조금 자기들이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우리가 또 뭐 청년 지원 사업은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일자리 지원이나 또 주거 지원 같은 사업이 실생활에 와닿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인 홍보하고 의견 수렴을 필요로 해서 정책 대상자들의 니즈를 꾸준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이 또 보완해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그런 기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예, 김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봐주시겠습니까? 4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 5천만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2년도에 보면은 하동 행복청요소 및 하동 청년센터 통신공사에는
22년 6월 14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즉 말해서 우리 그 행복충정소를 리모델링 할 때 선관위가 이전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이리 해놨겠죠. 예, 이제 또 업계약이 조금 일찍 된 부분도 있는데, 일찍 착공을 못하고, 6월 달에 이전을 한 걸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공사는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갔고요. 예, 제가 과장님 그 말 듣고 싶었습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은 기간이 2022년 4월 2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선관위에서 건물을 하고 사무를 보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사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찍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일찍 지금 이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동에서 제일 중앙 1동에 위치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루지 공사부터 다목적 강당 공사부터 또 지중화 사업 정말 중앙에 시장에 있는 부분의 분들이 정말 공사를 해서 5년 이상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6개월 왜 잡습니까? 기간이 꼭 정해져 있습니까? 6개월이라는 게. 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리모델링 같으면 3개월만 해도 충분히 제가 될 거라 보거든요. 6개월 기간 잡아놓고 공사를 왜 빨리 진행을 안 시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거는 사업하고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예, 같이 지금 예, 진행을 지금 하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공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얘기를 이제 기간을 잡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좀 빨리 일을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우리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이 예산 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 하동이 이제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5천만 원 해갖고 지금 2,200만 원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용역 중이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구 정책 이게 비단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즉 대한민국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줬을 때 거의 비슷한 계획이나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리 싶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또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인구 소멸된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기본계획 또 시행계획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큰 흐름이 이제 각 부처에 진행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 연계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집중하고 하는 부분은 다르게 아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용역이 조금은 좀 다르겠지요. 왜? 그 지역에 맞게끔 인구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라 보느나 큰 틀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누가 해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 답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과 또 애착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지금도 아직 세부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지금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27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금 19세에서 만 45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최대 월 15만 원을 갖다가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신단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 청년들이 개인이 아니라 도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개인 말고 개인이 아니라 요즘은 청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업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동업네. 예, 동업, 같이. 청년이 두 사람 동업으로. 아, 예.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1차적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 친구 앞으로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퍼뜩 볼 때는 이제 공간이 둘이 독립을 해도 거주 공간이 같다 하면 한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내는 그게 한건이다 아닙니까? 근데 동업을 해도 같은 청년에 해당되고 주거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중으로 그러면 처리를 안 한다. 예, 주거 이제 공간이 같은 부분은 중복 지원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9쪽. 정말 올해 신생아 출생이 63명밖에 안 됐다, 그죠? 예, 7일 현재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인구 정책 시켜주 우리 출산하시는 분들의 지원 금액을 보면은 14억 2,780만 원 됩니다. 2020, 이제 우리 예산 애기. 예, 그지? 예.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모자란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출산 장려를 하면서 인구 증대를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퍼붓는데 정말 여기서 조금만 더 출산하시는 준비 용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기를 출산하려면. 예. 물론 출산하고 난 뒤에 장려금이라든지 또 영유아 수당이라든지 또 출산했다 축하금도 많이 주시는데 근데 아기를 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좀 지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금 이제 이 분야가 15개 분야 쭉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지방 소멸 또는 지역 활력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 있는 업무 외에도 이제 교육 혁신이나 의료 그다음에 이제 농촌 활성화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개별 사업별로는 많고 작고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많은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시책을 발굴을 해서 확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오래전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벌써 진행을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늦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문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좀 앞서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도 옛날에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마더박스라는 출산하는 애들한테 100만 원 상당의 모든 출산용품을 줘서 장려 하나 예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마더박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서 출산하기 위한 산모들한테 지급한 예가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도 엄마들이 애기들 옷 이불 이런 거 이래 했다면은 그 정도 상당의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에 좀 예산을 지급하면 안 될까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현재 기존에 이제 행정과에서 진행하던 출산 장려 용품 지원이 있고 또 이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 이제 균일하게 이제 농산물 그런이 지원해 주는 것도 과장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군수님하고 이렇게 임원진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 그러면 산모한테 과장님만 이렇게 저는 활력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건소도 있고 행정과도 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쪼개지 말고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출산용품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셔서 가까이 해당되는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통합 각종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 관리도 좀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애를 낳고 보통 지원은 이제 한 6세 정도, 만 6세까지 취약전 아동한테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런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교육 중에서 기농기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촌 하시는 분들이 거기 보면 업에 와서 살려고 안 해요. 도심에 살다가 시골 오니까 공기 좋은 데로만 찾아갑니다. 그럼 공기 좋은 데로 가는 게는 결국 산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예. 깊은 산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다 잘 돼 있잖아요. 물론 옛날에 비하면 잘 돼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룹으로 오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집을 하나 샀는데 놀러 와보니까 너무 좋다. 내도 살고 싶어. 결국 그 옆에 있는 땅을 삽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해.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미리 그걸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4명, 5명, 3명 이러면 계속 오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일단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뭐 건설가나 수도사학과 이런 데서 같이 또 협업을 해서 그럼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저도 이제 뭐 실제 이제 풀어보려고 이제 동네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최대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진입도를 하는데 소유권 문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아무리 이제 친척이지만은 이 한 길을 만들어 보려니까 이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최대한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들어오셨다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제가 듣는 기촌에 오신 분들은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다른 분들도 오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겁이 나서 못 오겠다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길들은 우리가 좀 어차피 저희들 주민들 길이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거는 글쓸까 하고 상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뭐 적극 체크를 해서 뭐 우리 3단에 들어가면은 뭐 진입도를 놔주듯이 새로운 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역에 활력 인구가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식 10페이지에 저희 이제 기농기촌 유치지원 사업이랑 기농창업 활성화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 교육 이렇게 2021년도에 이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이게 지금 사업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단결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죠? 예, 진행이 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뭐 교육비나 뭐 행사를 미실시함에 따라서 반납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2021년도에 행한 어떤 이런 교육이나 지원들이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은 기농 창업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뭐 신규 농업인이 이제 뭐 농업을 시작을 했다거나 결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 조금 분야가 이제 지금 우리과에 이관된 부분이 있고 네, 센터에서 센터에 그대로 하는 있는 거, 부분이 네. 있는데 저희들 부분은 이제 기농이나 기초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단계 이제 그까지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했던 업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국비가 반영이 되고 저희 군비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농기촌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나 사업이 정말 과마다 하나씩 몰려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거를
뭐 포함시키지 않을 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일들이 많은 게 행정에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의 하동 실정에 맞지 않고 효과가 있지 않는 거에서는 아무리 뭐 작은 군비도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은 도비가 작게 드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행이 돼야 하나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계장님들 또한 지금 저희 2022년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저희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 어떤 예상을 잡으실 때는, 사업을 잡으실 때는, 아, 우리 과에는 우리가 진행을 해봤더니 내년에도 또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봤더니 이건 우리 하동군이랑은 맞지 않더라 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행정이 훨씬 더 다른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2년도에 이 예산 받은 것들에 대해서 편성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행정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일을 최대한 줄여서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네.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자료 34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농 기촌되고 나면은 다음 해에 이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예, 부서에서 예. 싹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한 6% 정도가 정착을 하고, 네. 이제 한 14% 정도는 네, 다시 그거는 제가 빠져나가는 다시 또 거예요. 예, 뒤에 예. 가서 여쭤볼 텐데, 예. 그리고 지금 21페이지하고 17페이지, 이것도 기농기촌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유치 지원 사업과 둘 다 유치 지원 사업이네요. 공모사업이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건데, 지금 2021년도에 2억, 2022년도에 2억, 또 뒤에 21페이지 기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는 또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21페이지 하나 가지고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지금 이제 집행을 하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기농인의 집 리모델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등, 이게 지금 진행이 뭐 몇 가구 아니면 몇 퍼센트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대강만 뭐 반 이상은 했다, 뭐 거진 다 했다, 요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올해 데이터를 제가 찾으려면 이게 아마 사전에 그거를 기농기촌인이 신청을 하시는 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체크가 된 부분도 있고, 네. 이 사업이 내려오면은 또 사업에 따라서 또 신청을 또 받아가지고 하는. 뚱구무리하게 답변은 안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기농인의 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전세가 있을 거고 월세도 있을 거고 자가도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은 자가일 때 리모델링입니까? 자료 7페이지 해 주시죠. 보면은 이제 리모델링,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민간 보조 사업인 이제 주택 수리, 건축 설계비, 리모델링, 창업농 육성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임대주택입니다. 7년간, 최대 7년간 이제 농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를 했어. 그러니까 농가 주택인 거를 우리가 하동 빈집을, 국민의 집. 예. 빈집을 이제 소개를 받아가고. 그게 우리 하동 관내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우리 군 내에 있는 집을. 네. 집을 이제 저희들이. 군이 중간에서 예, 예. 임대를 해주는 게 7년입니까? 협약을 해서 받아서 이제 이- 7년간. 이 리모델링 해주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떠나신 분, 기농기촌을 취소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가요? 리모델링 지원을 해주고 나서. 그 자료는 아직 그거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페이지일 텐데,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예, 예.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기농기촌인에 대한 우리 지원이 참 많습니다. 예, 뭐 예. 다른 지자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생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고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인구 증대 아니면 인구 유지, 최대한
적게 줄어라라는 어떤 의미죠. 근데 이런 실태 조사와 동시에 같이 우리 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지원을 받고 뭐 지금 아까 이유가 보면은 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기농기촌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1도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오시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너무 자연이 좋아서 나 너무 산속에서 살고 싶어서. 근데 하지만 그렇다면은 정말 재정상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그 인근에도 굉장히 좋은 숲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시겠죠. 근데 어려움을 바탕으로 오셨을 분들인데 어려움을 핑계로 간다라는 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원했거나 좀 더 편안하게 쉽게 기농기촌을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파악을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하고 계셔야 하지만 저희 기농기촌이 아니라 그냥 농업인, 그냥 촌에 사는 우리 청년 어르신들이 열심히 버티고 있는 이 우리의 어떤 터전에서 정말 뭐 어디서 그 삼토끼 하나 잡아오느라고 쥐토끼들 의기도 상실시키고 쥐토끼들이 살던데 삼토끼 왔다가 가면서 쥐토끼들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우리 과에서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기농기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현지인들도 굉장히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금 생소하지만 이름도 아직은 입에 안 붙는 지역 활력 추진단인데 그만큼 지역에 활력을 주시는 아주 큰 지금 이 내용만 봐도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누가 어떤 부모가 요새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미개인의 수준을 넘어선 대한민국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동에서 뭐 금액을 100만 원을 안 주더라도 한 1억만큼의 어떤 사회 제도가 하동군이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받침만 해준다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2자녀가 3자녀가 아닌 더 낳고 우리 하동군은 이렇게 지원이 돼. 나는 그거는 돈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결국 우리 사회적으로 행정과 우리 지역의 어떤 우리 대표자들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겼지만 정말 저는 많은 기대를 거는 만큼 꼭 그런 하동에서는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농기촌 청년 다 좋은데 산토끼 하나 드린다고 쥐토끼를 실망시키거나 쥐토끼가 집을 나가게 만들지 않는 그런 지역 활력 추진단. 정말 지역이 활력을 느끼는 거는 쥐토끼, 우리 현지인들이 활력을 느껴야지만 객지 사람들, 기농하려는 사람들, 기촌하려는 사람들, 뭐 청년들 오지 쥐토끼가 실망하고 상실감이 있는 곳에는 그분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인구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땐 36페이지인데 너무 간단하게 여기 쓰여 있어 참 안타까운데 이 과의 핵심은 인구 유입 활성화의 방안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농기촌 행복 1번지 사기 이게 지금 이 과의 제가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우리 시작이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 기대를 하고 도와드릴 수 있게끔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하나 다른 지역민을 안고 우리 또 기농기촌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동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의원님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작년도 기농기촌 세대 중에 한 86%는 현재 정착을 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할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재정 때문에 나갔느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불화관계 이런 이야기도 저도 이부터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책도 안에 있긴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농기촌을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전체 인구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합니다. 우리 2021년도 일이 보니까
기농기촌이 한 1220 몇 명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사망이 수백 명 되거든요. 한 600명 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 전체 비율이 보니까는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43,440만 명 중에 한 2.8%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시책 발굴도 하고 확대를 시켜서 나가도록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신 나간 인원에 대해서는 안 여쭤봤습니다. 기농기촌인이 아닌 현지에 지금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던 분들이 나간 거를 안 물어본 이유는 그거는 또 비교가 되기 때문인데, 제가 여쭙는 거는 기농기촌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에서 하시고 싶은 일은 정말 지역 주민이 행복해야지만 이게 모든 게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6페이지에 있는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에 기농기촌 행복 1번지 살기 좋은 하동 육성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퇴가 본격화되고 미래산업으로서 예를 들면은 유엔이 지정한 청년 65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동군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어쩌면은 우리 하동군이 새로운 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청년이 장년이 되는 그런 아주 그분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안 낳는 아이를 낳게 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데 바지가랑이를 자꾸 붙드는 것보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그 지역의 활성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농기촌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구 정대 시책 추진 사항에 보면은 예산 지원 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29페이지에 이런 사업들은 다른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대다수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원 금액이라든지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을 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데, 혹시 인구가 금방 일이 늘어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구 감소 폭을 줄이고, 또는 유지만 해도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근데 합니다. 성공보다는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인구 증가 대책의 성과에 보면은 하동 청년센터 조성 사업, 인구에 대해서 이 성과가 지금까지 성과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군부의 미흡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충을 해가면서 하다가 그 속에 또 서포트웨어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하동 청년들이 직장 없이 무리인 삶이 몇 명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아직 데이터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중산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옥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청년센터에 가서 시간이 있겠어요? 본인이 볼 때는 인구 정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 같아요. 청년이 실입자가 많으면 그 동네는 망하는 겁니다. 그럼 실입자가 많겠냐, 여기가? 청년센터를 조성한 사업은 먹고 살 밥으면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이 지금 다 일반 지원해주는 거, 시군마다. 본인이 볼 때는 우리 인구 정대 시책 살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를 준다. 아마 우리가 청센터를 조정해서 잘 운영이 되다 해도 인구 정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구 정대하기 위한 사업에 가서 주장하는 그 방법뿐이지.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행정에다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좀 획기적인 방법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제가 뭐 우리 농촌의 일손도 부족하지만은 이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 외국인들로 유입하는데 방법을 사야 돼요. 외국인과 결혼 안 하면 우리 인구는 나도 안 봅니다. 본인은. 아이고 결혼을 누가 뭐 자연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간 사람은 안 갑니다. 결혼 안 해요. 이거 애기 눈 닫고 돈 받고 애기 몇 명입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뭐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인구 정대 시책에 한번 지원하려면은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2023년도는 그러한 방법의 예산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뭐 최대한 저도 뭐 저희 부서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그 빨리 보고의 형식까지 이 사업 때문에 인구 절대 한 명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꼭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기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금 기농자들이 보면은 퇴직을 하고 뭐 직장 퇴직을 하고 기촌하는 사람도 있고 기농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생계 때문에 기농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 기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많고 은퇴를 하니까 그것도 우리 옥종, 만약에 옥종은 돼도 하우살 공간지수에 기능이 가능합니다. 연세가 되시고 농사를 은퇴하니까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한다라면 기능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연세가 들어서 뭐 돌아가신 분이나 뭐 기농하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은 우리 기농 지원 사업을 쭉 보면은 이 기농 지원 사업을 해준다고 기농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농사에 종사하는 읍면들은 오직 뭐라도 올 사람들입니다. 못 먹고 살았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옥동은 하우사로 옵니다. 근데 배농사지는 안 하겠지요. 그걸 읍면별로 기농 인구의 분석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분석을 해서 이 기농자는 하우사로 왔구나. 이 기농자는 아닌 말로 정책적으로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왔구나든가 분석을 해야 돼요. 기농 귀찮은 사람들로. 우리 농사진 사람은 순수합니다. 우리가 뭐 말 없지만은 그런 걸 노리고 시골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분명히 분석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농을 해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기농을 해줄 경우에 성공을 했다고 그 행진을 평생 있겠어요. 그런 분들 외에 탈성에 젖어서 의뢰이 받아 먹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역시 그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농인들로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 행사마다 결과 보고서에 그럼 제시를 좀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청년들도 기농사람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우리 농업을 좀 하면 피곤했어요. 쉬고 놀할 시간도 없어요. 특히 우리 농업인들 우리 그 인력 때문에도 고민만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히 아마 이 분석 결과를 꼭 제가 제시하였고요. 그래서 사업 중에 7페이지에 기농 주택 건축 설계비 지원 해가지고 임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농자들이 건축을 몇 개나 짓습니까? 우리가 기농한 사람 우리 인원이 올해에 상반기에 146명인데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신선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신축을 하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농하면은 자기 집이 있어서 이제 수리하는 부분. 아니, 건축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축 설계비 말입니다. 건축 설계비. 건축 설계비는 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자료에는 2건 돼 있는데 뒤에 추가로 1명 더 이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3건 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그 집이 거의 대부분 완료된 집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다는 뜻은 기농이 20명인데 왜 3명만 중에 이룹니다. 설계비를 그 센터는 어떻게 줍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농인이 이제 우리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집을 기존에 있던 거를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설계비로. 그러니까 이제 설계비는 신축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건인데 예. 300만 원 하면 그럼 몇 사람이 신청하고 몇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이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농 대책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은 3건 해서 3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참고로 본의원이 볼 때도 올해 우리 농가주택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농한 사람들. 기농을 우리가 몇 년을 봅니까? 전입한지 3년 봅니까? 5년 봅니까? 전입하고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 일이 돼야 되지. 몇 년이 지나면 기농인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5년, 7년 그렇습니다. 이제 정착을 완전 뿌리 내리는데 이 보는 기간까지. 이제 물론 5년 이상이 넘어도 기농을 해줍니까? 우리 센터에도 기농 지원 사이 많이 있지만은 5년 지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 기준이 우리 단이나 센터나 똑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고 왜 효과가 없느냐? 기능이 리모델링 세부적으로 제가 내가 아마 개인적으로 요구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사람의 특정인 특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면 146명인데 기능 인구가 올해 내가 집을 다 안 짓겠지만은 건축 설계비 3건이에요, 3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다 해주든가. 그냥 하지 말든가. 신청을 40~50명이 가가지고 서의 주면 그 특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기농 기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신청은 많은데 3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좀 불합리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오래 우리가 사실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세부 사항을 쭉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많아요. 기농, 기촌, 우리 보통 포함되는 사업들이 거의 악양하더라. 그래 본연이 지적했지만은 정말 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농사를 짓고 고생을 해도 아니면은 사업의 보조를 보고 오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센터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올 때는 근거 없이 그냥 올 사람 없어요. 왜? 나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조건이 안 되면 하동이 오겠어요. 이 기농 기촌 부분을 좀 상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어느 특정인에게 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활력 추진단 업무를 보니까 참 애가 터집니다. 우리 청년, 인구, 기농 업무가 본 업무당 싶은데 어째서 우리가 사람 관리하고 좋지만 지역 활력을 줄 수 있는 추진이라고 풀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청년 정책, 인구 정책, 그 다음에 기농 기촌 정책에서 3개를 묶었는데 이게 아신 대로 이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에 대응한 지역 활력 사업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단순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인력 관리하는 인구 통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생각은 좋다만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이 갑작스레 행기 개편이 돼가지고 업무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답이 안 되거든. 제가 뭐 행정가가 하겠지만 그래서 행정 사무관을 마치고 인상이 맞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그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관심을 갖고 꼭 성과가 좀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추진단장님께서는 박익성 의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기농기천 성공 사례 자료를 2022년 9월 2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